1979년 10월 26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총성이 채 멈추기도 전에 또 다른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권력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로 청와대를 장악한 전두환과 신군부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짓밟았습니다. 광주에서 벌어진 참혹한 진실을 감추기 위해 프로야구와 컬러TV로 국민의 눈을 돌렸고 3조 호황이라는 경제성장 뒤에 독재의 균열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한 대학생의 죽음이 거짓말을 무너뜨렸고 100만 시민의 함성은 결국 독재 정권을 굴복시켰습니다. 총칼로 세운 권력이 어떻게 국민 앞에 무릎 꿇게 되었는지 제5공화국 7년의 빛과 어둠을 지금부터 추적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가 만찬 자리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18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해온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김재규는 유신체제의 모순을 끝내겠다고 했지만 그의 총성은 민주주의가 아닌 더 깊은 혼란의 문을 열었습니다.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그에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습니다. 군부도 정보기관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 공백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핵심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 그는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되며 김재규 사건의 수사권을 손에 쥐었고 이 수사권은 곧 정치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7시 전두환은 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계엄사령관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체포를 명령합니다. 명분은 심16 사건 연루 혐의. 하지만 실체는 군권 장악을 위한 계획된 반란이었습니다. 전두환의 뒤에는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결성된 이 사조직은 이미 군내 요직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노태우가 이끄는 구사단 병력이 서울로 진격했고 특전사 병력이 육군본부를 포위했습니다. 이를 저지하려 한 장태환 수동영비사령관은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진압 명령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았을 때 대한민국의 군권은 완전히 전두환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1980년 봄, 대학가에 다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민들도 합류했습니다. 유신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헌법을 만들자는 요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봄은 짧았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자정,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그와 동시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정치 지도자들이 일제히 체포되었습니다. 국회는 군인들에 의해 봉쇄되었고 모든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검열의 가위질 아래 침묵했습니다. 신군부는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질식시켜버렸습니다. 5월 18일 아침 전남대학교 정문. 등교하던 학생들 앞에 공수부대원들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계엄 해제를 외치자 군인들은 대검과 곤봉으로 응답했습니다. 70 수여단이 투입된 첫날부터 피가 흘렀습니다. 진압은 학생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이, 장을 보러 나온 어머니가, 길을 걷던 노인이 무차별로 구타당하고 끌려갔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섰고 택시기사들은 차량 시위대를 조직했습니다. 5월 21일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금남로에 총성이 울렸고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시민들은 예비군 무기고에서 총을 꺼내 시민군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전남도청을 거점으로 최후의 항전을 준비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최종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청에 남아있던 시민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압도적 화력 앞에 항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열흘간의 항쟁이 끝난 뒤 신군부는 조직적으로 진실을 묻었습니다.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은 불순분자들의 폭동이라고만 보도했고 외신 기자들은 추방당했습니다. 광주의 참상은 북한 간첩이 선동한 소요 사태로 둔갑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시민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진실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독일 기자 위르겐 힌치페터가 촬영한 영상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세계는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총칼 대신 다른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가 출범했습니다. 전국이 야구 열풍에 빠졌고 주말마다 경기장은 10,000원이었습니다. 컬러 TV가 전면 방영되기 시작했고 심야 시간대에는 성인 프로그램이 편성되었습니다. 36년간 이어져 온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고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하는 대신 경기장에서 환호하게 만들고 정치 뉴스 대신 오락 프로그램에 눈을 돌리게 하는 것.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유치는 국가적 자부심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독재에 대한 의문을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중문화의 개방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의도. 훗날 이것은 사네에스 정책이라 불리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 국제 경제에 세 가지 행운이 겹쳤습니다. 유가가 떨어지고 국제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이른바 3조 호황. 수출 기업들은 날개를 달았고 한국 경제는 연간 2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가 새로운 수출 효자로 떠올랐고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이 숫자들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통치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지표 뒤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대부분 재벌 그룹에 집중되었고 공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농촌 경제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정권 핵심부에서는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이라는 화려한 겉옷 아래 독재의 부패는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서울대생 박종철이 경찰의 물고문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닥치니 억하고 죽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검에 참여한 의사가 양심의 목소리를 냈고 한 기자가 사인의 의문을 품고 파고들었습니다. 물고문의 증거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은 관련 경관이 2명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1987년 5월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재단이 폭탄 같은 발표를 합니다. 고문에 가담한 경관은 2명이 아니라 5명이며 정권이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전두환은 오히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1987년 4월 13일 개헌 논의 자체를 중단한다는 호헌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선언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앞 시위에 참가한 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의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동료의 품에 안긴 그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고 그 한 장의 사진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6월 10일 전국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대학생만이 아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직장인들이, 앞치마를 두른 상인들이, 아이의 손을 잡은 부모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6월 26일에는 전국 34개 도시에서 100만이 넘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최루탄 연기가 도시를 뒤덮었지만 행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만 시민의 함성 앞에서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하는 특별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구속자 석방, 언론 자유 보장을 포함한 8개 항의 시국 수습 방안, 시민이 쟁취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깔끔한 결말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김영삼과 김대중 두 민주화 지도자가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습니다. 야권의 표가 갈라졌고 노태우가 36.6%의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군부 출신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에 입성한 것입니다. 제5공화국은 끝났지만 그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훗날 법정에 섰습니다. 반란과 내란의 죄목으로 1심에서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총칼로 세운 권력은 결국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무너졌습니다. 제5공화국의 7년은 대한민국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서 시민들은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광주의 열흘, 박종철의 죽음, 이한열의 사진, 그리고 6월의 100만 함성.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의 값입니다. 우리는 그 값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